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작년 2023년 나만 매출이 줄었나?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2023년 매출은 어떠셨나요? 지금이 2024년 2월이니까 아마 가결사이 다 끝나셨을 겁니다. 그래서 본인 매출들을 판단해 봤을 텐데, 보통은 아마 매출이 줄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 2023년은 경기 침체, 그리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돈이 풀렸던 돈들이 막 회수가 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동성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소비량도 이런 것들도 많이 줄였죠.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것들, 이런 것들로 소비를 하지만 사실은 상품 같은 거 구매하는 것들은 확실히 전보다 줄은 느낌이 체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감인 거고요.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정확히 수치로 보셔야 됩니다. 수치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?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되세요. 이 통계청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작년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 증가율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. 2023년도에는요 162조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을 기록을 했고요. 이게 전년 대비해서 4% 증가한 겁니다. 근데 이 수치는 여행 및 교통 서비스, 문화 및 레저 서비스, 음식 서비스, 기타 서비스 거래액을 제외한 순수한 상품 거래액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 상품 거래액 말고 이 서비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20조가 좀 넘는데 그거 빼고 서비스들 빼고 상품 거래액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4개년도의 어떤 거래액과 증가율을 가져왔는데 2020년도에는 127조였어요.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이 거래액 증가율이 얼마였냐면 무려 26%였습니다. 그런데 21년도에는 143조를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13%로 떨어져요. 2022년도에는 8%로 떨어지죠.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는 4%대로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판매하는 이 셀러들이 작년에 힘들다 했던 이유가 이 증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. 아니 그래도 증가를 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새로 진입하는 사람,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팔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거,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기존 온라인 셀러들한테는 작년 한 해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. 2021년도에는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온라인 쇼핑 거래액들이 쫙 증가를 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13%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2020년도에서 21년도에 이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이 확 감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선방을 했었던 거예요. 그것들이 이제 작년 2023년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경기 침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4%밖에 성장을 못하는 시기가 왔습니다. 이렇게 거래액 증가율이 4%밖에 안 되면요 우리 같은 온라인 셀러들도 힘들지만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정말 힘들어요. 20% 이상 성장하는 건 쿠팡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도요 이커머스 평균 성장률에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어요. 오히려 4분기에는 평균 성장률보다 떨어졌습니다. 그 뒤에 따라오는 지마켓 11번가, SSG닷컴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오히려 거꾸로 갔죠.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쿠팡을 제외하고 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카테고리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얼마나 되냐,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청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. 2023년도에는요 가전 같은 경우는 30조 거래액을 기록했어요.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마이너스 0.8%,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.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? 가구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막 이랬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역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패션 같은 경우도 2023년도 작년도에는 54조의 거래액을 기록했는데요. 이건 전년 대비해서 3.5%밖에 성장하지 못한 것. 그리고 생활은요 30조 기록하고 5.5% 증가를 했습니다. 그나마 선방한 게 식품이 41조로요 전년 대비해서 12.7% 성장한 거죠. 그러니까 식품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매출이 증가한 비율이 높은 건 어떻게 보면 이 수치적으로 당연한 겁니다. 그런데 생활, 패션, 특히 가전 하셨던 분들은, 그런 셀러분들은 정말 힘들었죠. 가전 패션을 했는데 매출이 증가했다? 그러면요 작년에 정말 장사를 잘 하신 겁니다. 이게 통계청 수치로도 이렇게 나타나 있죠. 특히 패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
이 중국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사실 이 패션 쪽에서 이 중국 직구하는 금액도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. 그래서 그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. 이제 해외 직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. 이 해외 직구는 나라별로 갖고 왔는데 이 작년 중국 해외 직구가 정말 많이 늘었죠. 2022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성장했습니다. 미국과 일본은요, 조금 줄거나 조금 늘었는데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, 중국만 2배 이상 급성장을 하죠. 당연히 알리익스프레스, 테무, 쉰, 이 중국 직구 어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구매하기도 정말 편해졌고요. 왜냐하면 이 간편 결제,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이용할 수 있게 됐고, 그리고 이 광고를 많이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인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. 예전에는 해외 직구라고 하면 좀, 나랑은 좀 거리가 좀 있는데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 2023년도에는요, 이 해외 직구가 너무 유행처럼 번져나갔죠. 알리익스프레스도 1,000억 원의 광고비를 투자를 했고요. 테무도 마찬가지 많은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 이 소비자들이 어떤 중국 직구 어플들을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데 이제 거리낌이 없어진 겁니다. 이런 추세들은요, 올해 2024년도에도 계속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해외 직구 금액을 작년 4분기로 좀 더 좁혀서 보면요, 작년에도 마찬가지, 이 작년 4분기도 이 중국이 해외 직구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. 그리고 상품 군별로 보면요, 패션이 9,100억 정도로 가장 커요. 이 전체 금액이 1.9조인데요. 이 패션이 9천억이 넘는다? 거의 50% 정도를 패션 쪽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패션 판매하시는 분들, 의류 판매하시는 분들은 작년 한 힘들 수밖에 없었죠. 우선은 경기 침체도 있는 데다가 해외 직구 어플들을 사용해서 패션이나 의류, 신발 같은 것들을 거기서 구매하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을 그냥 안 좋다 안 좋다 주변에서 안 좋다고 한다 이렇게 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통계청에 들어가서 이런 숫자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황, 여러분들 카테고리의 현재 숫자들을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야 이런 숫자들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 쇼핑 동향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작년 나만 매출이 줄었나?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.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,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, 그리고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번에는요,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